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번지는 여명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듯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 아름답게 매듭짓고 싶은 바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 사전 의료 의향서와 유언장 작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풍경처럼 익숙했던 삶의 매 순간이 문득 저녁 노을처럼 아련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의지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을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자신의 의사 능력을 명확히 가지고 있을 때 만약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임종 과정에 이른 환자가 되었을 경우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혹은 현재 시행 중인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사를 미리 상세히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자 진정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기술을 선사했지만 때로는 그 연장이 고통과 무의미한 시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는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곡식이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듯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마음과 깊은 성찰의 표현이지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 결정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이 의향서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약속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남길 수 있을까요? 아무 곳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도착하면 숙련된 상담자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항목별 선택은 물론 고통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계획 등도 상세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섬세하고도 개인화된 설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화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향서의 법적 효력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작성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작성된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 DB에 정확히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의향서는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에 실제로 이 의향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를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종 과정과 단순히 말기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의향서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조건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고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작성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작성된 의향서라도 추후 연명의료 계획서가 다시 작성될 경우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향서 작성 과정의 신중함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며, 언제든지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듯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사도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의 시행에 관한 의사가 아니라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문서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와는 작성 시점과 주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이 잘 가꾼 밭이라면 우리는 그 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물을 주며 소중한 열매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귀한 열매들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섭니다.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물려주며, 나아가 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뜻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행위입니다. 자산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내가 일구어 온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싶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지요. 유언장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이 유언자 본인의 자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타이핑이나 대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름,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모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주민센터에 유언장을 보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유언장의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줄이고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녹음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말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녹음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모두 녹음 내용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입회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이 현저히 적어 가장 안정적인 유언 방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넷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봉인한 후
이를 공증인에게 제시하여 봉인 사실을 공증받는 방식입니다. 유언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이는 질병 등으로 인해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구두로 전달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절차와 증인의 요건이 따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유언 능력입니다. 유언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 기재입니다. 상속 대상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과 상속 지분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을 섭외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유언 철회 및 변경의 자유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유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삶이 흐르듯 나의 뜻과 가치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아무리 유언자의 뜻이라 할지라도 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최소한의 유산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작성된 유언장의 보관 또한 중요합니다. 공증 유언의 경우 해당 공증 사무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자필 유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앞서 언급한 대로 등기소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유언장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안전을 위해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언의 법적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적 쟁점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상속법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며 공정증서 유언의 활성화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유언장 보관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잠재적인 상속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유언장 등록제는 유언장을 국가 시스템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여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전 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이는 의향서의 존재를 넘어 그 의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존중되고 이행되는 시스템의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은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 시 재산이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자신의 뜻대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영향을 끝까지 통제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삶의 마지막 역에 도착합니다. 그 마지막 역에서 후회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롭고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사전 의료 의향서와 유언장 작성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배려와 책임감을 전하는 매우 아름답고 성숙한 행위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잘 가꾼 정원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노련한 정원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신중한 준비는 결국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선물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의지대로 존엄하게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